서울 근교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스릴 넘치는 등산 코스를 찾고 계신가요? 오늘은 수직 암벽을 회주로의 의지에 오르내리는 도봉산 Y계곡과 로프의 의지에 급경사 안반을 오르내리는 프락산 기차바위 두 곳의 최단 코스를 소개합니다. 높이만큼 짜릿한 경험과 안전하게 즐기는 방법, 친절한 산행 코스 소개까지 지금 시작합니다. 도봉산 Y계곡을 오르는 최단 코스입니다. 도봉산 공영주차장에서 출발해 도봉대피소를 지나 만월암 방향으로 오르고 호대능선 전망대를 거쳐 Y계곡을 지나 정상인 신선대에 오른 뒤 마당바위를 지나서 원점으로 하산하는 코스입니다. 저는 자차로 이동하여 도봉산 공영주차장에서 산행을 시작했는데요. 도봉산역에서 이곳까지는 약 576m, 도보로 10분 정도 걸립니다. 도봉산 입구에는 아웃도어 매장이 많이 몰려있는데요. 국산 브랜드는 물론 아크테릭스나 파타고니아 같은 글로벌 브랜드 매장도 있어서 산행 후에 쇼핑을 즐기기에도 좋은 장소입니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꽃이 피기 시작하고 봄 기운이 느껴져서인지 많은 분들이 도봉산을 찾으셨습니다. 도봉산 입구는 마치 공원 산책로처럼 평탄하고 걷기 편한 길로 시작됩니다. 공영주차장에서 출발해 약 1.3km는 폭이 넓고 잘 정비된 인도를 따라 이동하게 됩니다. 도봉탐방지원센터를 지나 첫 번째 삼거리에서는 우측 광륜사 방향으로 이동하고 약 200m를 더 가면 광륜사를 지나게 됩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삼거리 도봉분소 앞에서는 좌측으로 꺾어 만월암 방면으로 향합니다. 참고로 도봉분소에서는 등산화와 배낭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금강암 입구 전까지는 오르막이 거의 없어 본격적인 산행 전에 워밍업 구간으로 좋습니다. 중간에 도봉서원터도 지나지만 현재는 안내판만 남아있어 잠시 눈에 담고 지나치는 정도입니다. 서원교라는 다리가 보이면 네 번째 삼거리에 도착한 건데요. 여기서는 우측 도봉대피소 방면으로 이동합니다. 도봉대피소까지는 약 800m 거리로 흙길과 돌계단이 섞여 있으며 평지와 오르막이 번갈아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길가에는 노란 개나리와 분홍 진달래가 곳곳에 피어 있어 봄날 산행의 여유를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산행 중간에 조그만 뱀 한 마리를 마주쳤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서서히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독은 없어 보였지만 산에서는 발밑을 늘 주의하며 걷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봉대피소 앞 네 번째 삼거리에 도착하면 여기서는 오른쪽 약 800m 거리에 있는 만월암 방면으로 오릅니다. 이 지점부터는 난이도가 어려움으로 바뀌며 경사도가 급해지고 돌계단과 바위길이 이어지는 본격적인 산행 구간입니다. 오르다 보면 선인봉이 모습을 드러내고 그 뒤로는 도봉산의 최정상인 자운봉과 일반 등산객이 오를 수 있는 정상인 신선대가 있습니다. 이 구간은 다른 코스에 비해 등산객이 적어서 조용하고 여유롭게 산행을 즐기기에 좋습니다. 도봉산에서는 딱따구리가 나무를 쫓는 소리가 자주 들렸는데요. 운이 좋게도 이날은 실제로 그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만월암은 거대한 바위를 지붕 삼아 세워진 독특한 구조로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참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곳에 도착하면 등산로가 끊긴 것처럼 보이지만 만월암 옆의 돌계단을 오르면 다시 길이 이어집니다. 만월암 위에 있는 안반에서는 서울 시내 전경과 맞은편 불암산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만월암에서 호대능선 전망대까지는 약 400m 거리입니다. 오늘 오르는 구간 중 가장 경사가 가파른 구간인데요. 특히 포대능선과 만나기 전까지는 약 150m 길이의 가파른 나무 계단이 이어집니다. 이 구간은 체력 소모가 크니 속도를 줄이며 쉬엄쉬엄 오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계단이 끝나고 안전쉼터가 보이면 다락능선과 만나는 삼거리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곳에서 포대능선 전망대까지는 120m 남짓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계단을 오르면 포대능선 전망대가 펼쳐지는데요. 이곳은 사방으로 조망이 트인 명소입니다. 자운봉과 선인봉은 물론 맞은편 수락산과 불암산, 도봉구와 노원구, 의정부 시내까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참고로 포대능선이라는 이름은 한국전쟁 이후에 이 일대에 대공포진지가 설치되면서 붙여진 명칭입니다. 포대능선 전망대를 지나 오늘 산행의 하이라이트인 Y계곡 입구에 도착했는데요. 고소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우측 우회등산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봉산 Y계곡은 약 200m 길이의 급경사를 따라 암벽 사이를 오르내리는 구간입니다. 쇠난간을 잡고 이동해야 하는 구간이 많아서 체력은 물론 심리적인 부담도 요구됩니다. 초보자에게는 절대 쉽지 않은 코스죠. 이곳은 먼저 가파른 암벽을 내려갔다가 다시 암벽 옆을 붙잡고 올라가야 하는 구조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다리가 찌릿할 정도로 아찔하죠. 통행로가 매우 좁기 때문에 주말과 공휴일에는 일방 통행이 실시됩니다. 호대능선에서 신선대
방향으로만 이동할 수 있으며 반대 방향은 우회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중간에 내려간 뒤 다시 올라가는 구간은 쇠줄에 의지해 오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암벽 구간에서는 방심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끝까지 긴장감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과거엔 이곳에서 트럭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안전시설이 많이 보강되어 쇠줄과 발 디딤새까지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는 사람조차 조마조마하게 만드는 구간입니다. 드디어 Y계곡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Y계곡을 지나자마자 왼편에는 도망이 좋은 안반 스팟이 있습니다. 잠시 들러서 서울 시내와 도봉산 일대를 내려다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왼편에 보이는 봉우리는 자운봉, 오른편에 보이는 봉우리가 신선대입니다. 신선대 직전에는 삼거리가 하나 나오는데요. 오른쪽은 오봉과 여성봉, 송추계곡 방면에서 올라오는 등산로와 만나는 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선대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약 20m 길이의 쇠난간을 잡고 가파른 구간을 올라야 합니다. 바위가 미끄러울 수 있어 난간을 꼭 잡고 천천히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신선대 정상에서는 서울 도심과 도봉산의 암릉미를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운봉과 주변 봉우리들이 어우러져 만드는 도봉산 특유의 웅장한 풍경은 누구라도 감탄할 만한 장면입니다. 이제 신선대에서 내려와 계단을 통해 도봉탐방 지역센터 방면으로 다시 내려갈 건데요. 계단 위에서 내려다보는 뷰도 상당히 멋지니 사진을 남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선대에서 마당바위까지 이어지는 구간은 난이도 매우 어려움에 해당합니다. 경사가 가파르고 돌길과 나무뿌리가 많아서 발목을 다칠 위험이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산길 첫 번째 갈림길에서는 마당바위 방면으로 내려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야가 시원하게 열려 있어서 잠시 쉬어가기에 좋고 이름처럼 넓은 바위 지형이 인상적입니다. 마당바위 근처에는 고양이들이 여럿 살고 있는데요. 바위를 조용히 누비는 모습이 참 여유롭게 느껴졌습니다. 마당바위에서 선축사를 지나 도봉대피소까지 약 500m 구간은 난이도가 보통으로 낮아집니다. 도봉대피소에는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봉대피소를 지나면 처음에 올라왔던 삼거리와 임도 구간으로 다시 합류하게 되며 평탄한 인도를 따라 내려오면 도봉탐방 지역센터를 거쳐 공영주차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공영주차장을 기준으로 왕복 약 7.9km, 소요시간은 3시간 30분 정도가 걸리는 코스입니다. 수락산은 크게 주등선을 기준으로 서울 방면과 남양주 방면 이렇게 두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엔 7호선 자감역에서 출발해 기차바위까지 약 3km, 평균적으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데요. 반면 제가 다녀온 코스는 남양주 방면에서 기차바위까지 접근할 수 있는 최단 코스로 을머리부터 기차바위까지는 약 2.8km입니다. 저는 자가용을 이용해 청운 문학공원에서 출발했고 옥류폭포와 내원암, 칠성대를 지나 기차바위에 올랐습니다. 이후에 수락산 정상을 거쳐 수락산장과 내원암을 지나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 원점액인 코스로 산행을 마쳤습니다. 청운문학공원 옆 공터에 주차한 뒤 내원암 방면으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차량 통행이 차단된 1차선 도로와 그 옆에 있는 나무 데크길 중 하나를 선택해 올라갈 수 있는데요. 둘 다 경사도가 있는 편이지만 토입 구간으로는 워밍업 개념으로 부담없이 오르기에 좋습니다. 참고로 이 일대 처업동계곡은 과거 불법 시설물과 상업적인 점유로 인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고 바가지를 썼던 곳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남양주시는 2018년부터 하천 정화 사업을 추진했고 그 결과 청학빛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지금은 자릿세나 음식물 바가지 걱정 없이 누구나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고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포장도로를 따라 약 1km 정도를 오르면 본격적인 등산로가 시작됩니다. 내원암까지는 주로 돌길과 돌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사도도 꽤 있는 편입니다. 내원암 직전 등산로 왼편에는 금류폭포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다만 건조한 봄철이라 그런지 이날은 수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돌계단은 폭이 좁고 경사가 상당히 급한 편입니다. 조금 더 편하게 오르고 싶다면 오른쪽에 나 있는 우회로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원암 아래쪽에는 작은 매점이 하나 있는데요. 라면이나 파전 같은 간단한 식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칠성대까지는 약 600m 거리입니다. 칠성대로 오르는 길은 사람이 많이 찾지 않는 한적한 등산로지만 경사도는 꽤 있는 편입니다. 칠성대는 수락산 8경 중 하나로 독특한 암릉지대를 품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칠성대의 이름은 북두칠성 신앙에서 유래했으며 과거엔 많은
어머니들이 이곳에 올라 아이의 건강과 장수를 빌었다고 전해집니다. 칠성대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기차바위 우회로와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면 기차바위 입구까지 이어지는데요. 거리는 약 300m 정도지만 낙엽이 많이 쌓여 있고 간간히 가파른 내리막도 반복되어 지형이 꽤 까다로운 편입니다. 철계단을 오르면 기차바위 입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설악산의 명소 기차바위는 최대 경사도 약 60%에 달하는 가파른 화강암 암벽으로 가운데가 홈통처럼 파여 있어 홈통바위로도 불립니다. 밧줄을 잡고 오르내리는 스릴을 느낄 수 있어 암릉 초보자들에게도 인기 있는 코스입니다. 이 구간은 2022년 2월 한 대학생의 고의적인 로프 절단 사건으로 인해 약 2년 9개월간 출입이 통제되었고, 이후에 관할 지자체인 의정부시는 2024년 10월 다회성과 마찰에 감한 하이텍 소재의 로프를 새로 설치해 기차바위 구간을 재개방했습니다. 과거에 여러 차례 찾았을 때보다 내구성과 안전성이 이전보다 확실히 보강되었다고 느꼈네요. 기차바위는 총 3개의 로프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로프는 약 8m, 두 번째는 약 10m, 마지막 메인 구간은 약 20m 길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오를 때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로프 표면이 거칠기 때문에 맨손으로 잡으면 손이 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밧줄은 두 손으로 단단히 잡고 체중은 팔과 다리에 고르게 분산시키며 천천히 올라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팔힘만으로 버티기보다는 다리의 추진력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또한 한 번에 한 사람씩 간격을 두고 이동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저는 오를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아래가 잘 보이지 않아 심리적 긴장감이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내려올 때는 얼굴을 바위 쪽으로 향하고 밧줄을 꼭 잡은 상태에서 천천히 발을 내딛는 것이 좋습니다. 기차바위는 비가 온 뒤나 이슬이 맺힌 새벽에는 바위가 미끄러지기 쉬워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체력에 자신이 없거나 고소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우회로 이용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기차바위를 오른 이후 조금만 지나면 우회로와 합류하게 되고요. 여기서 정상까지는 약 550m 거리입니다. 잠시 후에 사거리가 나오는데 청왕리 방면이 제가 올라왔던 방면이고 저는 정상을 향해 갑니다. 마지막 계단을 오르면 설악산 정상인 주봉에 도착하게 됩니다. 설악산 정상석도 기차바위 로프와 마찬가지로 동일 인물인 20대 대학생에 의해 훼손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등산객들이 정상석 주변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곱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라는 것이 범행 동기였습니다. 참 황당한 일이죠. 설악산 정상에는 주말에는 아이스크림과 음료를 판매하는 상인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상에서는 맞은편 도봉산과 북한산, 서울 시내의 탁 트인 전망을 볼 수 있는데 이날은 미세먼지가 꽤 있어서 아쉬웠습니다. 설악산 정상에서 계단을 따라 약 100m 정도를 내려오면 삼거리가 나오는데요. 좌측 10시 방면으로 이동해야 제가 올라왔던 청왕리 방면으로 하산할 수 있습니다. 계단을 포함해 약 200m 정도를 내려가면 설악산장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과거 무인산장 및 군인들의 숙소로 운영되다가 개인이 인수하여 2017년까지 음식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한동안 방치되었던 곳을 한국산악회가 인수해 리모델링해서 오픈했습니다. 방문 당일에는 내부가 잠겨있어 들어가 볼 수는 없었지만 설악산장 앞에는 여러 개의 벤치와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어 이곳에서 식사나 휴식을 취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설악산장에서 돌계단과 데크계단 등으로 구성된 등산로를 따라 약 600m를 내려가면 내원암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비구니 스님들이 수행하는 도량으로 유명하며 일반 사찰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도심 속에서 마음을 비우고 사색에 잠기기에 적합한 공간입니다. 사찰에는 화장실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내원암 바로 아래에는 매점이 있는데 음식도 판매하고 있어 산악회에서 단체로 찾은 듯한 손님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을 지나면 올라올 때 지났던 60m 길이의 돌계단이 나오는데 난간이 없어서 내려갈 때는 상당히 위험하므로 좌측 우회 등산로를 이용하시길 권장합니다. 돌계단 하부에서 약 500m를 등산로를 따라 내려가면 청운 문학공원까지 이어지는 약 1.2km 구간은 걷기 편한 인도와 포장도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문 당시에는 건조한 계절이라 계곡에 물이 거의 없었지만 날이 더워지고 수량이 늘어나면 하산 시에 조격이나 물놀이를 즐기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제가 다녀온 설악산 기차바위 추단 코스는 청운 문학공원을 기준으로 왕복 약 6.5km, 소요 시간은 3시간 정도가 걸리는 코스입니다. 오늘 소개한 도봉산 Y계곡과 설악산 기차바위 코스 이동 경로는 설명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첨부해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으로 도봉산 Y계곡과 수락산 기차바위 추단 코스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코스가 더 스릴 있다고 느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아웃도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